자, 다음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사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매일같이 소개해드리는데 매일같이 싸움입니다. 뭐 다툼, 뭐 힘겨루기, 뭐 표현은 가지가지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삐그덕거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출구 안 보이는 이준석, 윤석열 갈등, 비대위 체제설도 나온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이거 같은 편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여기 보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전개된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비대위 전환 얘기가 보도로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대위로 바꾸는 문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뭐 이런 비대위 소리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반응을 보였죠. 경선 버스 운전대 뽑아가는 겁니까? 그러자 이 비대위 전환설에 대해서 윤석열 황당무계한 일, 일단 수습에 나선 거죠. 아니라고,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고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서로에 향해서. 내부 통제 안 되는 윤캠프.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여기 보면 민영삼 특보가 있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의 특보예요. 이준석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라. 사퇴하라.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특보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버스 8월 말에 출발한다고 버스 세워놓고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있었더니만은 갑자기 사람들이 뭐 운전대 뽑아가고 밖에다가 막 페인트로 막 낙서하고 의자 다 부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그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휴전 일주일도 못 가서 이준석, 윤석열 난타전 다시 불붙었다. 역시 뭐 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국민의힘 단톡방에선 경선 룰 불만, 이준석 대표 이선 후퇴 요구도 쏟아져. 그러니까 이 단톡방에서는 막 여러 가지 주장과 요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후보 결정되는 11월까지 갈등 불보듯 이런 상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 헤게모니 쟁탈전이냐 이렇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영상 준비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바로 소개 안 드렸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보나마나 이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건 필패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무슨 비대위로 간다.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준석 체제 무너지면 대선은 필패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예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은 뭡니까? 뭐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예전에 친했죠. 근데 요즘은 사실 별로 안 친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별로 유승민 전 의원 찾아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죠. 지금 비대위 들어오면 당장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던 2030 표들이 다 달아난다. 그나마 좀 젊은 사람들이 꼰대 정당이라고 하던 국민의힘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게 되면 그 표가 다 달아나게 되니까 네. 당의 위기가 온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퇴임하고 예. 비대위 체제로 가버리면 당을 뭐라고 보겠나. 당이 안 그래도 엉망인데 가까스로 비대위 체제 끝내고 이제 제대로 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들어섰는데 예. 또 비대위 체제로 가면 이건 그야말로 중도표가 다 달아난다. 그러한 일반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저 말은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지금 어제 저런 얘기를 한 그렇습니다. 저게 일반론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일반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을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유승민 의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 많죠. 의심의 내용은 뭡니까, 그럼? 둘이 친한데 결국은 그 유승민 의원하고 그 이순석 대표의 아버지가 예.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생인데 결국에는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해왔는데 저렇게 일반론을 굳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저건 역효과를 불렀다.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다른 분들이 자꾸 정치 감각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것은 사실 뭐 안 해도 될 말이었는데 예. 물론 당을 위한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조금 저 말은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더 역효과가 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그리고 앞서 이준석 대표가 뭐 운전대를 뭐 뽑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운전대는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차는 안 가고 있어요? 그렇으면 차가 못 가죠. 곧 뭐 한다고 하는데 아니 출발한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제대로 출발할지 그리고 운전석에 다시 이준석 당대표가 앉을 수 있을지 그것이 결판 날 것 같은데 이준석 당대표를 최근에 만난 사람들 제가 몇 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당대표는 사람하고 만나는데 자꾸 자리를 비우더라는 얘기죠.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리를 비우니까 자꾸 전화기를 들고 나간다는 얘기죠. 아, 누구를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밖으로 전화가 나간다. 와서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통화를 한참 하고 들어오더라. 들어와서 또 나가더라. 그러면 앉아 계신 분하고는 대화가 잘 안 대화가 되겠네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전 중 통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 중 통화하면 안 되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위치에 좀 더 신경을 쏟고 집중해야 돼. 운전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SNS에 집중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화가 터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운전 중 통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스운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스타일을 고쳐야 스타일은 위치에 따라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자인데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다른 뭐 공무원을 하면 기자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기자는 좀 자유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예. 글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공무원을 간다. 공무원을 가면 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그것은 기자의 말과 공무원의 말은 또 틀린 겁니다. 예. 공무원의 말은 책임성이 따르는 것이죠. 예. 물론 기자의 말도 따르지만 공무원은 기자보다 좀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적인 규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위치에 앉아 있느냐, 자기가 그냥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버스는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제동을 했을 때 승객들이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지금 충격을 한다면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권력을 과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 중인데 왜 통화하고 SNS 하냐, 뭐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 비유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까지 최근 한 달도 채 안 됐네요. 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 탄핵설. 그러다가 수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며칠 됐죠. 비대위설. 이건 역시 막 수습을 하는 과정. 그러다가 사퇴 요구해서 뭐 어디 캠프라 가라. 이런 얘기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윤석열 전 총장 뭔가 이런 논란거리가 나올 때마다 수습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캠프 내에서는 뭔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프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변호사?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불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애써 외면하지도 않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받아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불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양 불만에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로 간에 불만을 제기하고 또 윤캠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예. 물론 애써 갈등 진화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 예. 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캠프에서도 그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저 설화가 방향이 또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피하 구별을 지금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꾸준히 흔들고 있다라고 본인 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를 향해서 흔들고 있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권의 헤게모니 싸움이라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고 헤게모니 싸움은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3, 4위 정도에 있는 후보라면 뭐 어떤 기본적인 경선 룰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대한 그 언행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당내에서는 어쨌든 1위 후보기 때문에 예. 당대표와 갈등을 노정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뭐 불필요한 당원들이 볼 때 정말 불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서로를 불필요한 상황이고 흔들 이유가 없는데 왜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준석 대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요. 아. 왜냐하면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대위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간지에서 나온 그냥 얘기로 알고 보도예요? 있어요. 보도가 나왔잖아.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된 뒤에는 분명히 그 불쾌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쾌함을 저렇게 강도 높게 표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해명해라라고 오히려 어떤 제안을 하든가 그럼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당대표로서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인데 저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해서 어떻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비대위 체제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예. 국내 시민 대선에 집니다. 저거는 아마 모든 캠프에서 저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예. 따라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저 부분을 아마 비대위 체제, 비대위자로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예. 그렇다면 집단지도 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위원회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예. 최고위원회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예.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기타 캠프에서 만약에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행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건 분명히 저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향적인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들의 불만은 이준석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언행들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거를 굉장히 크게끔 키우는 듯한 예. 의혹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표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이유가 없는데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찾아보면은 약간의 언행에 대한 스타일의 문제가 서로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인데 이상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 봤던 매일경제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이 좀 거 있는데요. 이 얘기는 윤기찬 변호사께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후보군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남아 있거든요.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일단 이름들이 여러 명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일단 어떤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예.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예전 비대위원장도 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우려 이전 부총리도 황우여 전 대표.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이 되든 현재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을 제외한다면 예. 각 캠프에서 이제는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서병수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그렇죠. 사실 거기는 중립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의식해서 그냥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범수 비서실장의 형이란 이유가 이제 예. 객관적 징표로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라고 들이댔고요. 예.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내 인사가 아닌 만약에 조금 고문급들 인사 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인정한다면, 임명한다면 예. 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순위권에서 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어느 분을 모시든 저는 크게 캠프 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일 출범해야 돼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정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오늘도 어떤 진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